금천구가 혼란에 빠졌어요. 이게 내란 아닙니까? 이게 사실 금천구에서 내란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당 앞에서 시위를 하고 삭발한 거가 저한테 이제 불이익이 올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한 거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당의 이런 시도, 이런 정치개혁에 대한 노력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금천구에서 일어난 이런 민주주의 훼손, 그 다음에 부당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해야지 앞으로 금천구의 민주주의도 다시 쓸 수 있고 금천 구민의 자존심도 다시 세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한번을 다 밀어버렸어. 좀 웃게. 내가 상 백천 약속 벌써 백천 철회하라. 노승현 우리 금천구청 후보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경선에서는 가능하면 컷오프 없는 경선으로 후보 적격자 심사만 통과하면 대부분 경선으로 가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억울한 컷오프를 당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취재차 나와봤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재명, 이해찬, 추미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 당대표를 보자도 하셨고 행정관도 하셨는데 금천구청장에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2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다가 그때도 이제 컷오프를 당했죠. 그 이후로 이제 화성 특례시 대변인 홍보실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기초단체죠.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100조 원이니까 전남도보다도 더 큰 규모의 기초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거기서 지방정부 행정 경험과 민원이라든지 교통, 복지, 주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라든지 국회는 숲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면은 지방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나무 한 가랑구를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는, 닦아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보람도 있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원래 금천구에도 총선 때는 여러 번 도전을 준비하셨던 여러 번은 아니고 총선 때 한 번, 이번에 한 번이고, 금천구에는 2006년도에 그 우리 시흥 이동에 사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이사를 와가지고 쭉 금천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금천구에서 계속 오래 계셨었고 예, 예. 그러면 요번에 그 컷오프 그리고 삭발 투쟁을 하셨는데 네. 그걸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은 이제 금천구청장 선거에 도전을 했고, 적합도 조사에서도 상당히 잘 나왔고, 1등, 2등, 3등 중에서 2등 정도로 했는데 3등보다도 더블 스코어로 앞섰고, 그건 최근에 금천구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그 부분은 입증이 됐습니다. 거의 1등과 박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2등을 컷오프를 한 거죠. 컷오프 사유가 이제 당 기여도 부족? 이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기획하고 그 이후로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나서 홍보 전문가로 영입이 돼서 한명숙,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재명 등 당대표를 보좌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 그리고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며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당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든지 당의 메시지 국민들에 전달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고, 그래서 당대표 1급 포상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당 기여도가 부족하다고 컷오프한 건 명예훼손 아닙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제 삭발투쟁 하게 된 거였죠. 그러면은 지금 컷오프된 사유를 당 기여도 부족으로 알고 있고 예, 근데 이게 지금 중앙당이 아니라 서울시당에서 따로 추가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중앙당 입장은 적격 후보로 도장을 찍어줬으면 무조건 경선 붙이라는 원칙이 당대표가 계속 매일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당에서 추가된 규칙이 최기상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자마자 바로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성과 체험형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도덕성 기준을 추가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표적 심사의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도덕성으로 추가한 저에 대한 흠집은 뭐냐면은 제가 화성특례시 대변인 공보실장으로 일을 할 때 거기 언론사가 360개고 기자가 400명입니다. 저는 언론을 진흥하는 일을 했었고 뭐 언론사라든지 다 프렌들리하게 했고 비판을 한다고 해서 광고비를 자르거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랄한 사이비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사가 화성시 공직자에 대해서 명예훼손해서 원중에 가도 말도 안 들어요. 배째라예요. 그래서 형사 고발을 해갖고 벌금형 500만 원을 받은 사이비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막 욕설을 하고 저도 그래서 양아치라고 말을 했지만은 하지 않은 욕을 했다고 AI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조작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 언론사에 대고 그걸 퍼뜨린 거죠. 근데 그거를 도덕성의 하자가 그거라고 하면서 컷오프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후보님이 느끼시기에는 네. 원래 중앙당의 룰대로 가자면 경선을 가는 건데 네, 최기상 대행을 맡으시면서 룰이 몇 개가 추가가 됐고 네, 자의적으로 추가가 됐다고 좀 보시고 그 중에서 도덕성 부분에서 지난 시간 동안 이제 당은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이제 언론 부분을 다루시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언론사들과 대응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나 그게 도덕성의 결여까지는 아닌데 이제 당한 언론사 측에서는 조금 앙심을 품고 대응해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흠집이 있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죠. 네, 그렇게 했고 당기여도 부족은 10 몇 년 동안 당직을 하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소통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당의 디지털 정당화,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디지털 소통위원회를 조직하고 우리 당의 총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여도 했단 말이죠. 그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공로가 있는데 당 기여도 부족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최근 2년간 지역에서 활동을 안 했다. 그걸 당 기여도 부족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직임용 탈당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탈당을 했고 그거는 기존에 무슨 뭐 탈당하고 다르고 복당하면 즉시 그날로 복당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직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제 중립 의무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2년 동안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 활동을 계속했죠. 지역에 뭐 민원도 해결해드리고 도와드리기도 했고 여기 금천구에서 격쟁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에 대한 정조대왕이 여기서 금천구에 있는 시흥동의 시흥행궁에서 하고 묵으면서 우리 민초들의 이야기 듣는 격쟁이라는 어떤 퍼포먼스를 해서 민주주의에 싹이 튼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한 뮤지컬 금천구의 자랑인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다 삭감돼서 못한 거예요. 제가 화성특례시에서 그 작품이 너무 좋길래 예술의 전당 개막작으로 제가 그걸 추천해가지고 그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 일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보지도 않고 활동을 안 했다. 근데 그 주장에 논리적 어폐가 있는 게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고 활동 안 했다는 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지역위원회는 정당 활동인데 그건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 헌법상 공무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침해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그러면은 정치활동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분명히 판사 출신 최기상 지역위원장이 헌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저를 컷오프하기 위한 핑계를 찾은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나 행정관 이런 데 2년 있다가 오면 당연히 당에 대한 기여는 없을 수밖에 없겠죠. 중립 의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해석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컷오프로 인해서 삭발 투쟁을 하셨고 불과 얼마 전까지 단식 투쟁까지 하신 걸로 압니다. 혹시 네. 재심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과정은 좀 어떻게? 재심은 사실은 저는 이제 신앙이 있습니다. 천주교인인데 엄청난 압박으로 부당하게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실은 저는 체념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독하게 저를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컷오프를 시켰는데
더군다나 중앙당 수석 사무부총장입니다. 최기상 의원이. 그러면은 중앙당 재심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재심위원회도 이미 손을 썼을 거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했죠. 그래서 저는 4월 1일 날 컷오프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제가 그동안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저한테 다 손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울분해 차서 술을 마시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성찰이 돼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한테 화내지 않고 살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최기상 요한 보스코 형제님에게도 마음의 평화 안식을 주십시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도 그렇게 작성을 해서 우리 캠프로 왔는데, 우리 캠프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만 마음 편하면 뭐하냐. 우리가 지금 화내고 있는데 이 화내는 게 개인적인 화냐? 최기상 의원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거에 대한 정당한 분노인데 그걸 갖다가 당신만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 정치적 지도자라면은 우리 지지층, 당신 지지한 사람들, 금천 국민의 이런 분노와 잘못된 거에 대한 지적을, 비판을 대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화내지는 않지만은 이 주민들의 의견은 대변해야겠구나. 주민을 대신해서 고발을 해야겠다. 그런 각오로 중앙당에서 삭발 및 단식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조직에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재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사실은 거기를 살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죽으러 간 겁니다. 당에서 미움 받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앞으로 정치는 선출직을 못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는 나갔고요. 그 소개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 아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솔직히 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제 아내가 평소에 이제 돈을 되게 아끼는 스타일이어서 제 머리를 직접 깎아줍니다. 제가 이제 곱슬이어서 대충 깎아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용 바리깡이 있는데 그걸로 제 머리를 잘라줘요, 평소에. 그래서 그날도 삭발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죠. 근데 갑자기 자기 머리를 밀어서 이게 뭐지 하다가 말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짓밟히고 짓눌린 그런 억압된 기분이었는데 그렇게라도 자기의 울분을 표현하니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아내한테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온 사전의 내용이랑 좀 같은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컷오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사유인지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나중에 좀 대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재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각오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삭발투쟁과 단식투쟁을 이어가려고 했던 건 네. 내가 여기서 공천이나 경선에 불복하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악수인지는 알지만 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행태는 적어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알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신 거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최기상이라고 하는 지금 직무대, 그리고 수석 사무부총장, 그리고 재심위원까지 지금 맡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사 나온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최기상이라고 하는 공천관리 이제 대행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의 비서 또는 오래된 40년 지기 친구를 공천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또 인터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저희가 이게 금천구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예. 많아서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여기 지금 국민의힘이 곳곳에 거리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친구 공천 시의원, 친구를 구청장으로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최기상 의원의 40년 지기 친구가 김성준 시의원입니다. 이분이 정치 경력이 정말 일천합니다. 그랬더니 단수공천으로 시의원을 만들었습니다. 친구 찬스를 쓴 거죠. 그런 식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또 그 사람을 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이 3등이었는데 2등이 됐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친구 공천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역위원회에서 거기에 맞대응하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저질, 비방, 내란, 쓰레기 정치를 금천에서 내쫓아달라. 이게 항의하는 문구를 보냈는데 그것도 저는 어이가 없어요. 이 사리사욕으로 공천에 개입해서 친구를 위해서
사적인 권한을 남용하는 게 그게 저질 아닙니까? 최기상원은 전략공천으로 여기 왔어요. 여기 아마 지들도 모를 겁니다. 내비게이션 찍고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런 분이 저를 단기여도가 없다고 명예훼손을 한다? 이런 게 비방 아닙니까? 지금 그걸로 인해서 금천구가 혼란에 빠졌어요. 이게 내란 아닙니까? 이게 사실 금천구에서 내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자기 권력을 사리사욕에 의해서 권력을 남용한 게 그게 쓰레기 정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 게 이제 금천구의 현실이라 이거죠. 금천구 국민들한테 어쨌든 당원들한테 여쭤보세요.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금천구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최기상 의원이 민주주의가 뭔가 제대로 한번 성찰을 해보시길 바래요. 본인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로서 공정과 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추구했던 사람이 어떻게 정치판에 와가지고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최기상 의원님이 요한 보스코 형제님 제발 성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공과사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서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권력을 남용해도 되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아닌지 기도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후보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특이상 직무대행이 지금 공청회 관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직이라고 지금 보도는 되어 있는데 네. 본인의 친구이자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시의원 단수공천을 지난번에 줬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구청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3파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1위 후보와 그리고 이제 2위 후보 우리 후보님인데 근데 이제 정치 신인 가산점 20%까지 하면 네. 1위 후보랑 거의 오차범위 없는 정도 접점을 이루고 계신 걸로 아, 제가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2위 후보인 조승현 후보님을 컷오프를 시켜서 둘이 1대1 구도를 만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심이 이제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말씀하셨던 3위 후보인데요. 11%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조승현 후보님의 도움이 따로 있지 않는 한 1위 후보와 이 격차를 메꿀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네. 그걸 위해서 후보님을 컷오프 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부분도 저도 이해는 안 갔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양 후보가 선거운동을 합니다. 구의원, 시의원들. 최기찬 후보와 김성준 양쪽에 이제 얼마 전에 금천구청에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구의원 시의원들이 김성준한테 딱 다 도열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서 나는 김성준 편이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홍보 정치를 하니까. 나 구청장 후보도 날리는데 구의원 시의원들은 정말 너무 가볍게 날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확실하게 줄 세우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세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노리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요. 뭐 구의회 의장, 비서실장도 그만두고 그 옆에 서 있더라고요. 명함 뿌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세론을 만들어서 그 밴드웨건 효과로 한판승을 노리지 않게. 왜냐면은 3등이 2등 꺾기도 힘든데 단박에 2등이 돼버렸으니까 거기다 조금만 막판 스포트를 하면은 1등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것조차도 금천구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금천구민의 후보를 당에서 적격 판정 받아갖고 당대표가 경선 붙이라고 했으면은 그냥 후보들을 국민들이 선택하게끔 내두면 되지 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거를 순서를 바꾸고 한 명을 빼가지고 자기가 후보를 선정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 부분이 잘못된데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좀 생각해요. 영향력을 과시해서 그렇죠. 이 판을 조정하려고 하는 듯한 판을 한번 흔들었죠. 세게. 느낌의 이제 그런 것들이 불만이 많으시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좀 아직 울분이 좀 남아있다고 느껴지는데 단식 투쟁을 그만두게 되신 경위는 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당 앞에서 시위를 하고 삭발한 거가 저한테 이제 불이익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한 거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재심의에서 결과가 나오고 기각되고 최고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여기서 가처분과 더 투쟁을 하는 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의견을 들어보고 쭉 회의를 했는데 이 정도만 됐다 이렇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일단 막 화를 내거나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건 저한테 다 돌아와요. 저도 가급적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정론이 잡힌 것은 단식 투쟁 이런 거는 그만하고 다른 방식으로 투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 전하는 이런 방향을 잡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단식 투쟁은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윤리심판원이라든가 네. 신문고라든가 아니면 재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심은 이미 끝났고 네. 저는 뭐 이제 정치적으로 이 선거에 대해서 다시 뭐 더 이상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당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최기상 의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계속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 윤리심판위원회 그다음에 국회 윤리심판 특위 거기 제소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에 무언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듯한 모양새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네. 당을 최대한 존중은 하지만 네. 지금 원래 중앙당대로 가면 경선인데 네. 서울시당에서 이제 최기상 직무대행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후보님처럼 억울한 컷오프를 당한다고 느끼거나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직무대행에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과시해서 판을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은 따로 힘을 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하고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컷오프 없는 공천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시도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당대표 재선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민주당은 발전했죠. 과거의 공천이라는 거 보면 말의 공천이 사실상 사천이에요. 왜냐면 내가 친한 사람 밀고 내가 나의 정치적 경쟁자는 제거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확실히 줄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정치 개혁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많은 데서 성공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게 좀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민주당은 많이 발전했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의 이런 시도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한 노력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금천구에서 일어난 이런 민주주의 훼손 그다음에 부당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해야지 앞으로 금천구의 민주주의도 다시 쓸 수 있고 금천 구민의 자존심도 다시 세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번에 치르다 보니까 떨어진 분들은 다 억울하다고 느끼시거든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전 느껴졌던 게 나는 이번에 떨어졌지만 그리고 당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좋은 정당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네.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전혀 못 잡고 있고요. 지금 오늘부터 낙선 인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저를 보면 막 끌어안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인생은 잘 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 같이 분노해 주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내 인생은 그 조금 잘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행복한 마음이 더 큽니다. 지금 정말 책에상 우리 요한 보스코 형제님한테도 미워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화도 안 나요. 그냥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합니다. 확실히 이제 선거 때 되면 많은 분들이 삭발 투쟁에 다시 투쟁을 하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서 예. 오늘 사연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뜻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좀 있는지.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고, 저 때문에 술도 많이 드셨고, 일이 손에 안 잡히신다고도 하고, 잠을 못 주무신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집단 지성, 여러분들의 의지가 금천구의 민주주의를 꼭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금천 구민들께 한 가지만 딱 당부드리고 싶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화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화나고 저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이게 정말 너무 죄송하니까 그 부분 하나는 정말 외람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랑입니다. 파랑 당첨입니다.